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특히 나스닥이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상승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파월 의장이 또 똑같은 입장이지만 걱정 말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해줬고요. 국채금리가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력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둘러싼 재료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이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싸도 너무 싸다, 지금 사야 한다 라고 한 증권사 연구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젠 싸도 너무 싸다고? 이런 근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왜 싸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어떠한 근거로 얘기하는 것인지, 정말로 싼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가 가고 정책주가 온다. 자, 여기서 제가 약간 소름이 돋은 게 뭐냐면, 어제 제가 방송에서 해드린 이야기잖아요. 테마주가 가고 정책주가 온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게 다음날 기사로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어저께 해드렸던 이야기와 똑같은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정책주, 그렇다면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9일입니다. 와, 벌써 또 주말장이, 네, 왔습니다. 와, 일주일 진짜 빨리 가네요. 하는 순간에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주말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좀 떠서 시작하게 되면 조금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가장 좋은 출발이 보합 출발이고요. 그러면서 수급이 따라 붙어주는 그런 장세가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분위기적으로 봐서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해외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 역시도 일단은 플러스 국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연기금의 매도와 같은 부분들만 조금 안 좋을 뿐이지 그 외에는 지금 나쁜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흐름인데,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연기금만 피해서 대응하시면 계좌의 수익은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먼저 일단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1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1%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 초반에 밑으로 더 떨어져 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장 중후반 지나가면서 쭉 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우지수가 0.17% 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보시면 좋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 패턴에서 유지가 계속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내려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상승 마감이 진행이 된 겁니다. S&P 500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가 또 나왔죠. 그래서 기록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미국 시장, 이대로 좋은가? 네. 일단은 좋은 장세 속에서 기대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계속 이제 신고가가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약간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마냥 웃으면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이게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의 약발은 어느 정도 좀 다 먹힌 상태잖아요. 뭔가 더 새로운 어떤 재료, 그런 것들이 나와서 견인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울 것이 없는 재료 속에서 이런 분위기, 즉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어떻게 본다면 이런 상승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상승한 이런 배경과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제 파월의장 이야기 봐야 되겠습니다. 파월이 정말 고생이 많아요. IMF 세계은행이 주최한 행사에서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을 다시 확인을 시켜줍니다. 야, 이거 똑같은 말을 몇 번 하는 걸까? 이제는 뭐 대본을 써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외웠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대본 안 봐! 네, 그러면서, 네, 나불나불나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저도 외울 것 같아요. 그죠? 네, 뭐라고 그랬냐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한 이야기죠. 네,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 반등에는 대응을 할 것이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필요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2%로 돌리기 위해 그러한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경우에만 대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더라도 2%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대응을 할 것이다. 다 했었던 이야기들이죠. 자,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고른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얘기죠. 좋아지고 있기도 하고 갑자기 또 나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르지 않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경비 회복에 대한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이것도 한 이야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경기 회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산 매입의 프로그램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네,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경기 회복, 이 두 가지가 아주 그냥 완벽하게, 좀 좋아지는 그런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지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 예전에 다 했었던 이야기들이고 또다시 반복했었고 한 최소한 한 10번 이상은 파월 의장이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좀 믿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도 안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 아우 답답해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딱 파월 의장을 압박하지 않는 이상은 저 원칙주의자, 저 파월 의장 얼굴 봤죠? 얼굴에 그냥 원칙 이렇게 써 있어요. 이마에다가 크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칙을 지켜가는 시점에서는 네,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믿고 따라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냥 똘끼로 그냥 막 압박하면서 뭐 파월을 갈아치우겠네, 뭐 제일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월 의장이 그냥 마음고생 많이 해가지고 한 10년은 늙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얼굴 쫙 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일단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다. 시장의 안심을 계속 시켜주는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를 한번 볼까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네, 1.63 정도 안정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 전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 요인들, 이게 조금 나와 있어요.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가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하는 그런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나왔습니다. 제재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중국의 슈퍼컴퓨팅 기업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업들을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계속 중국을 압박해 나가는 것은 중국을 하여금 또 미국에게 보복을 하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중국 업체들이 중국의 군사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슈퍼컴퓨터 제작, 불안정을 야기하는 중국의 군 현대화 노력,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한 그런 정황이 있다. 그래서 이 업체들, 블랙리스트에 올린 업체들을 예의주시한다. 뭐 등등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들 보면은 텐진, 피퉁? 네, 하여튼 뭐 이런 정보기술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에 있는 고성능 집적회로 디자인 센터, 그 다음에 선웨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진안, 선전, 우시, 장저우,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잘도 찾았다 근데 아무튼 저런 그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블랙리스트 너희들 예의주시하겠어. 네, 까만색이야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미군 간의 어떤 갈등 요인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러시아와의 내용인데 미국이 흑해 쪽에 수준의 군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화가 하락하는 압력을 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긴장 상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 러시아이죠. 너의 적은 나의 친구, 뭐 이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더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위해서 흑해 쪽에 수준의 군함을 보내겠다 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물론 이제 미군 해군은 흑해 쪽에서 정례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한미 연합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군함의 어떤 배치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 러시아 니네 까불지 마. 나 보고 있어. 나 다 지켜보고 있다. 한번 붙어볼래?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다가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는 내용이겠죠.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군이 배치를 딱 하니까 긴장감이 그때 고조됐을 때죠. 막 그래가지고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서로 간에 긴장이 팽팽하게 됐는데 미군이 거기서 시위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인가 중국 쪽인가에서 그때서야 군함이 나와가지고 또 자기들도 무력 시위 한번 하고 뭐 그랬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얘네들이 지금 싸우려고 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한번 해보자고 해서 서로 대치하고 막 미사일 버튼 발사 버튼 누른다 만다 막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그냥 나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으르렁대 그러다가 말겠죠. 네, 어떻게든 한류 열풍은 지들이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으르렁대. 네, 그 최신 노래가 아니라 잘 모르겠나? 네, 아무튼요. 네, 그렇다 보시면 되겠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가십거리 정도를 좀 일단 보시고요. 또 이제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된다면 저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주가가 내렸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뭐 그런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그런 단초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정도는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봐서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시장 분위기는 아직 단단하고 괜찮다. 또 미국의 기술주가 올라갔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이 코스피 쪽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이런 C가 나오다 말았던 이야기인데, 자, C젠이 지금 이틀 사이에 28%나 올라왔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100% 무상증자를 한다. 이 두 가지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확진자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다시 600명대, 700명대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던데,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다시 거리두기가 연장되거나 뭐 그런 조치가 나올 거 예상되고 있죠. 일단 접종자 수에 대한 부분도 조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이제 뭔가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접종자를 제한하는 국가라든지 접종 금지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럽 의약국이었잖아요. 그쪽에서 혈전의 문제, 그것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약간은 연결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을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의 뭐 이한한 소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다, 아주 작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네, 유럽 국가들이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맞아야 되느냐? 60세 이상, 65세 이상,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6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발생하지 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다고 해서 지금 보면 유럽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6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이제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국가들은 아예 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2분기에 접종자의 약 67%, 한 70% 정도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령층부터 먼저 이제 주사를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그런 접종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하고 조금 부합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백신의 접종이 좀 주춤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단키트 대장주인 시젠이 주가를 반등하고 있는 모습. 근데 여기다가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대치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무상증자를 한다. 지금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기대치 다시 늘어날 수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호재 아닙니까? 네, 호재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시즌이 비정상적이냐? 네,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 속에서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매출액의 어떤 그런 급성장한 부분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크죠. 왜냐면 이제 그 2019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지금 800%,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900%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진단키트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거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네,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2020년도보다도 올해, 이런 그 진단키트의 어떤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백신의 보급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개인 방역. 그러니까, 2020년도에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서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들과는 이젠 다르게 통제가 조금씩 되고 있겠죠. 뭐 팬데믹이라고 해봤자 과거와 같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뭐 조심하고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진단키트에 대한 사용, 네,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실적은 일단 줄어들 것이다. 작년도보다, 네, 매출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영업이익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쌓였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무상증자할 수 있겠죠. 왜? 돈이 많이 쌓였는데 어디다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본금 덧치기 해가지고 무상증자.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너무 제가 약간 황당했었던 게 뭐냐면, 어디 금융투자, 이거 기사 찾아보시면 어딘지 나오겠지만, 네, 어디 금융투자 연구원이 한 이야기인데, 백신이 바이러스를 단시간 내에 종식시키지는 못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단시간 내에 종식시키지 못하지만 서서히 줄어들긴 하겠죠. 자, 그리고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5배. 네. 별이 5개도 아니고 주가 수익 비율이 5배. 네. 그래가지고 현재 시즌의 주가는 싸도 너무 싸대요. 그래서 저점 매수를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난 여기서 딱 한마디 해주고 싶게 했는데 사고 있네? 네. 이렇게 네. 아무튼 간에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게 했었어요. 이게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을 갖다가 붙이려고 한다라면요. 그동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요. 2,900% 올라왔다. 근데 시젠의 주가는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과연 기업의 가치가 얼마만큼 튀었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 수치가요. 뭐 많이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좀 기형적으로 성장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범위에서의 주가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아마 올해 실적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왜냐면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뚝뚝뚝뚝뚝뚝 계속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죠?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그때를 본다면 지금은 실적이 많이 좋고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네, 점점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내려가는 상태인데 지난 그 실적을 갖다가 붙여놓은 상태에서 펄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이 쌀 때가 아니라요. 싼 것처럼 보이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네, 저점 매수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호재성 재료니 뭐니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젠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 상승을 노리는 그런 단기 매매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 접근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다시 직전 고점 넘어가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겠다?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저 싸도 너무 싸다. 저점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단기 매매에 뭔가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했다. 그렇게 해서 발표한 얘기다라고 한다라면 뭔가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증권사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단타하시라고 이렇게 기업을 분석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거는 네. 네, 아무튼,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구멍까지 찼어, 지금. 네, 그래서 빨리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JN 요 이야기는요, 저런 부분을 그대로 반영시키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가 가고 정책주가 온다. 사실 이거는 좀 신기해가지고 갖다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어제 제가 라이브에서 진행해드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뉴스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관련주, 즉 인맥과 관련된 종목군들 우수수수수수 떨어졌습니다. 근데 정책적인 수혜주들은 찍찍찍찍찍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약간의 그 포지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선이 되기 전에는 다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책주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맥과 관련된 부분들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테마주들, 특히 정치 테마주들을 좀 보게 되면 인맥 관련주들은 이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랑 뭐 같은 부분이 있더라. 뭐 최근에 뭐 윤석열 관련주들도 뭐 같은 윤씨드라 해가지고 뭐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런 거 진짜 좀 아니지 싶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진양 홀딩스의 그 부회장이 고려대 동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진양산업, 진양화학, 진양홀딩스, 진양폴리, 이런 그 진양 시리즈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급등을 했었는데, 후루룩 떨어지면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저런 거예요. 인맥과 연결된 인맥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선이 딱 되고 나면 호재성 재료가 딱 나오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이라든지 매도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에서의 이제 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정책주들 같은 경우는 잘 가요. 특히 건설,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쪽인데, 지금 보면 이제 유세하는 동안에 정책으로 공약으로 뭘 내세웠냐면 용적률의 확대, 그다음에 5년간 36만 호의 주택 공급, 한강변 35층 제한 폐지 이렇게. 이건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공약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특히 그리고 이 재건축 쪽에는 뭐 GS건설이나 이런 기업들이 좋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주들이 막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요즘에 주가가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건설주가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 그다음에 이런 주택 사업 쪽,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 쪽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재건축 리모델링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자재 쪽이거나 시멘트, 페인트 이런 쪽으로 주가 흐름이 좋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종들이 이제 정책 수혜주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움직여요? 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임기가 15개월밖에 안 남았어. 내년까지밖에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1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것이다. 그럼 지금 당장 수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정책 수혜주다 그러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두고 대응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 임기 동안에 뭔가 해내야 돼.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시하라.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 수혜주들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일단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맥 관련주 하나의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 같이 올라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선거가 딱 끝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는 인맥 관련주들은 사전에 미리 팔아먹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관련주들은 더 지켜보면서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앞으로 대선에 대한 부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인맥주, 그 다음에 정책주 따로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맥주들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는 이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다가 어느 결정적인 시점이 됐을 때 먼저 팔아먹고 정책주로 남겨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얘기해드린 내용이지만 네, 신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습니다. 기술주 강세에 나스닥이 상승세를 보였다. 뭐 내용은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냥 뭐 늘 다 아는 이야기,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어떤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자, 시젠이 싸도 너무 싸다고라는 네, 그런 네, 전망, 분석이 나왔는데, 싸다고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왼쪽 싸다고, 오른쪽 싸다고, 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돼요, 진짜. 이러면 안 돼. 왜 그랬을까? 근데, 이거, 네, 아무튼요. 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네, 상승에 대한 포지션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절대 이런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연구원이 왜 그랬을까? 정말 나 걱정스럽기도 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어떡하지?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네, 꼭 그런 현명한 아무튼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들 이제 테마주 가고 정책주 온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맥 테마주들은 먼저 접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테마주들은 느긋하게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허풍을 좋아하고 기업 실적의 일상적인 등락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나 열정이 조금만 사라져도 주가는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다. 네. 다 동생편만 드는 거죠. 형편이 없어, 이거. 네. 뭐,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것, 또는 어떤 기대감, 어떤 그런 허풍,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근거 없는 소문들이죠. 그런 것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네, 기업의 분석이나 재료들을 통해서 뭐, 주가에 대한 그 평가를 하시더라도요.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그 부분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말장은 변동이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 모두 네, 그 변동 샥샥 잘 피해 가시면서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꼭 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따가 장중시황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